안녕하세요. 중국과 일본에 의해 빼앗긴 역사, 황국, 배달, 조선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상생방송 서포터즈 5기 최선우입니다. 여러분 모두 단군 신화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단군 신화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태백산에 내려와 사람이 된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고 그 단군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매우 친숙한 이야기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한반도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황국과 배달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황국과 배달국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전까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황국과 배달국이 우리나라의 뿌리 역사라면 왜 그동안 알지 못하였을까? 또 황국과 배달국은 어떤 국가일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에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황국과 배달국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일제감정기 시절 조선사 편수회에 의해 역사가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사학자이자 조선사 편수회를 이끌었던 이만희 시류는 1926년 삼국유사 속 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석유 황국을 석유 환인으로 바꿔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고 해석하며 실제 역사가 잊히고 환웅과 단군이 모두 신화 속 인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환단고기를 통해 그리고 여러 사서의 기록을 통해 황국과 배달국이 존재하였고 한반도의 근원국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신라시대 승려 안암로가 지은 삼성기 상과 고려 공민왕 때 원동중이 지은 삼성기 하, 고려 말 행총 이함이 지은 단군세기, 고려 공민왕 때 범장이 지은 북부여기, 조선 연산군 중종시대 학자인 이맥이 편찬한 태백일사 등의 사설을 일제감정기인 1911년 개연수가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을 말합니다. 황국은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이자 전인류의 고향이며 총 7분의 환인이 다스렸던 국가입니다. 황국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여러 사서의 기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서의 기록을 보면 황국은 무병장수, 완벽한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 살던 황금시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황국은 각각 동방 배달과 서양 수메르 문명으로 이어집니다. 배달국은 18분의 환웅이 다스렸던 한민족 최초의 국가입니다. 배달국의 존재 또한 사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기 하에는 배달은 환웅이 하늘을 열면서 얻은 호칭이다. 도읍한 곳은 신시이며 뒤에 청구로 옮겨 18세를 이어 전하였다. 영년은 1565년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연의 삼국유사, 권람의 응제시주, 유일영의 표제음주 동국사략 등 여러 사서에서 배달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고조선 건국 이전에 배달국이 존재했고 다수의 임금이 대를 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배달국은 문명의 꽃을 틔웠던 나라입니다. 일대 거발한 환웅 때에는 사슴 발자국 문양을 본떠서 만든 녹도문이라는 세계 최초의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8대 안부령 환웅 때의 인물인 염제신농 씨는 농경과 의학의 아버지로 오늘날 한의학의 창시자이며 14대 자오지 환웅, 즉 치우천왕은 병법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어 단군조선이 건국됩니다. 단군조선은 국가의 실존 여부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는데 이는 앞서 말했듯이 일본에 의해 조작되었기 때문이며 신화가 아닌 실존했던 국가입니다. 단군조선 시기는 배달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문명이 꽃을 피우던 때입니다. 3대 가륵단군 때에는 가림토 문자가 창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림토 문자는 이후 한글의 모티브가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13대 흘달단군 때에는 천문 현상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박찬범 교수의 연구로 인해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바에 있습니다. 중국은 배달국의 유적인 홍산 문화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배달국의 역사를 삼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는 중국이 주장했던 그들의 고대 문명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은 배달국의 역사를 삼켜 홍산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산 문화의 다양한 유적과 유물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5년 중국 문화부장이었던 주무츠는 홍산 문명은 한국의 것이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된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홍산 문명을 세계 고고학계에 밝혀야 한다.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세계 사학계의 새로운 전략으로 임해야 함을 선언한다. 라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홍산 문명에 대해 먼저 발표해 홍산 문명이 한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것이라고 인식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홍산 문명 이외에도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중국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가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 역사 왜곡은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국뽕에 빠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침탈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오바마 정권 당시 명예장관으로 있으셨던 이용범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용범 박사님은 정치, 경제, 군사 권력을 배양 성장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다. 그것은 역사 권력이고 문화 권력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 잊혀진 황국, 배달, 조선의 역사를 확실히 알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